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질문 받은 지 어엿해서 벌써 2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10시간 넘어서 봤습니다. 다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영상 답변을 하느라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24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드리는 답변 내용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편집이 되면 몇 시간 안에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분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니까 핸드폰으로 작성하셨나요? 상당히 길어요. 글을 좁게 쓰고 길게 쓰고, 그래서 읽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또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골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즉시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YF 소나타 LPI 2.0 리터짜리 열간시 잔진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싸게 업어와서 잔진동으로 골치 썩고 있는 사람입니다. 업어왔어요? 다음번에는 운전하고 오십시오. 냉간시 정말 조용해서 샀는데요. 이제 2000km 탔습니다. 중고차를 가져온 후에 2000km 탔다 이 말씀이겠죠. 차량 소개: 2010년 26만 킬로 YF 소나타 2.0 LPI 세타 1 엔진입니다. 최근 정비 내역: 엔진오일 OW30 교체, 미션오일, 냉각수, 파워오일, 색상, 유량 양호하네요.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연료 필터 교체함. 비교적 최근에 알터네이터 교체한 차량이네요. 배터리도 교체한 차량이네요. 겉벨트도 갈라짐 없고 교체 흔적 있네요. 로우암 스테빌라이저 교체, 하체 고무류 교체. 차 상태: 엔진 헤드 위에 살짝 누유 빼곤 그 외 별다른 오일 누유 없습니다. 냉간시 머플러에서 맑은 물이 뚝뚝 떨어져서 냉간시 연소는 좋네요. 냉간시에는 모든 자동차가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특별하게 좋다라고 판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성능이 양호하다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질문할 일이 없어요. 결국은 냉간시에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냉간시 조용하고 외부 벨트 돌아가는 소리만 나요. 장거리에도 엔진 오일 안 먹고 유량 그대로입니다. 오일 줄어드는 거 이거 자랑 아니고요.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줄어든다면 정비 대상인 겁니다. 첫 시동 3-5분 후 800rpm 정도로 안정화됩니다. 그랬어요. 800rpm이다. 3분 내지 5분 후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RPM이 낮았다든가 또는 높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비정상입니다. 이거는요. 아시고 계십시오. 스타트가 좀 느리지만 차는 비교적 잘 나갑니다. 스타트라고 했는데요. 출발이 늦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정비 대상입니다. 브렉박스 전압 표시에 키 끄고 주차 시 12.6에서 12.7V가 나온다. 뭐 이런 것까지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동 켜면 13.9에서 14V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상이고요. 이렇게 되면 온도 상승 게이지 표시는 정상적입니다. 히터는 바로 잘 나옵니다. 그랬어요. 엔진 온도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H와 콜드로 나누는데 하프가 있고 게이지가 이렇게 하프 밑으로 있으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자동차는요, 이 게이지를 읽어서 ECU로 하여금 제어하는 게 아니고요, WTS를 받아서 제어합니다. 계기판에서 온도 게이지는 이거 전혀 엔진 정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에어컨 작동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작하다 안 하다 하는지 시원하진 않네요. 요즘에 에어컨을 진단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단을 하려면 가스 게이지 압력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느낌으로 에어컨 켠 상태에서 에어컨이 찬바람이 나온다 이 모습을 가지고 에어컨 성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안 됩니다. 정차 시 라이트 등 등화장치 깜빡임 증상은 없어요. 그랬어요. 계기판상 오류 고장 표시는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크게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죠. 결론은 이런 판단은 우리 선생님께서 판단하는 것이고,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이렇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증상 1. 출발 전이나 제자리 변속 시 바퀴에서 탕 1회 소리가 납니다. 등속 조인트 와셔 유격 문제인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엔진의 RPM과요 변속기 여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RPM이 800이라고 치면 그대로 800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한 750 정도로 낮아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RPM이 갑자기
갑자기 줄어들 때 변속기 내부에서 유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퉁퉁 치는 현상, 뭐 탕 하는 소리,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열 후 동네 나와 주행 5분 뒤 열간 후부터 문제입니다. 그랬네요. 예열 후 몇 분간 예열하십니까?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주행 후 5분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분 정도 예열했다. 그리고 한 5분간을 주행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시트도 간질간질합니다. 정차 시 RPM이 700 정도이고요. 차 주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 위에서는 RPM이 800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700으로 줄었습니다. 신호대기 정차 시 딱 7에서 10초 후부터 잔 진동이 올라옵니다. 이거는요 아주 쉽습니다. 정비사한테 보여주시면 맵 센서 값이 있습니다. MAP라고 합니다. 맵 센서 플러스 인젝터 분사량입니다. 이 분사량에서 밸런스가 안 맞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공연비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셔서 정비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정비해 줄 것 같은데 머리 아파 할 일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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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기분 나쁜 부조음 들려옵니다. 이거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히터에서 물소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거든요. 들어봤는데 그럴 때 보면 물소리였습니다. 꾸르륵 꾸르륵 하는 소리가. 선생님이 요구하는 이 소리가 맞다면 제가 봐서는 물소리로 판단하고요. 냉각수가 정량 채워졌는가, 냉각장치 속에요 기포가 없는 상태로 물이 잘 흘러가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 자동차 사용자일 뿐이지 냉각수의 흐름이나 냉각수를 보고서 이 속에 에어가 찼겠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자동차 전문하는 정비사님한테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덕길 정차 시 진동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RPM이 상승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덕길 정차 시에 진동이 더 온다. 그렇죠. 오토미션 경우는 변속기에서 엔진의 부하를 당기기 때문에 엔진 RPM이 약간 다운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엔진 RPM이 비정상이란 얘기겠죠. 현재는 열간 시에는 RPM이 700 정도가 되는데요. 700이 되더라도 공연비라고 했죠. 방금 위에서. 얘들이 안 맞으면요 RPM이 내려가고, 또 하나는 엔진의 파워 밸런스가 안 맞으면 RPM이 내려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느낄 수 있는 잔 진동,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진동이 안막이 앉은 것 같다, 뭐 그네 타는 것 같다, 뭐 다양한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차량을 이용하는 분마다 다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찾아가시는 게 진단이 이게 정상입니다, 아니면 비정상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기도 됐고 해서 일단 점화 코일 플러그 자가로 갈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점화 코일을 교환하는 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스파크 플러그는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건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극이라고 합니다. 간극. 이 간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동차 사용하시면서 간극을 대수롭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특히 정비사분까지도 간극을 무시하고 플러그를 장착하세요. 우리 선생님 역시 아마 간극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다른 건 다 정상인데 플러그 갭 하나가 안 맞아서, 이 간극이 안 맞아서 트러블로 오는, 진동이 오는 실화가 생기고 엔진 출력이 안 나오고 가속 성능이 늦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모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산소에서 파형해서 비정상 파형으로 나온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신품으로 나왔을 망정 일률적으로 간극 조절이 안 돼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는 돼 있지만 정확하게 간극 측정이 안 돼 있다는 거고요. 간극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4계절인데요. 4계절로 보지 마시고요. 2계절로 보십시오. 2계절로 보시고요. 여름용 간극과 겨울용 간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점검하고 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끼웠을 망정 올 겨울이 왔으니까 이제 간극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가 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엑셀 밟으면 저속에서 노킹 비슷한 소리가 난다. 그런데 엔진 부조음은 어떻게 아십니까? 부조합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부조음이 들린다, 이거는 저 자동차로 50년 넘게 살아왔지만요, 이 부조음이 들린다는 말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부조가 있다라고 하는 말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밟으면 저속에서 노킹 소리 난다 그랬는데요, 파형으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TPS나 엑셀 포지션 센서입니다. 공전 상태입니다.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밟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서 엔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까라락 하는 소리, 이게 노킹입니다.
노킹. 그런데 어떤 분은요, 엑셀을 밟고 주행하다가 엑셀을 놨더니 그 엔진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걸 노킹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노킹 아닙니다. 감속시입니다. 이거는 감속하는 순간이죠. 엑셀을 놓았으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노킹이 안 납니다. 이럴 때 어떤 소리가 난다. 그거는 자동차에 어디가 간섭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노이즈인 것이지, 이건 노킹이 아니고요. 노킹이라는 거는 가속 순간입니다. 가속 시 엑셀을 밟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걸로 봐서는 이게 가속 노킹이 맞습니다. 노킹 정비 잘 됩니다. 그냥 방치하셔서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모든 진동이 사라진다. 모든 진동이 사라진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RPM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곧 RPM이 현재 700rpm에서 예를 들어서 한 800이나 750이나 이렇게 상승을 하면 진동이 사라집니다. 이건 모든 자동차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동차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특히나 어젯밤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정차 시 라이트를 켜면 잔 진동 후 진동이 한 단계 더 커집니다. 잔 진동의 진동이라. 그냥 라이트를 켜면 진동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참 어렵습니다. 라이트를 켰을 때 진동이 더 커진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진동이 있고요. 라이트를 켠다는 얘기는 점화부락으로 가야 할 스파크 전압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적인 연소를 일으키는 차, 고연비가 안 맞은 자동차의 경우는 이런 현상 나옵니다. 정비해서 타는 게 정상이고요. 자, 끄면 원래 잔진동으로 내려가고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열선 스위치나 윈도우 버튼 끝까지 누르는 등 부하가 걸릴 행동을 하면 마찬가지로 진동이 순간적으로 급 커졌다가 내려가면서 전보다 한 단계 높은 잔진동이 시작됩니다. 예, 이거는 정상입니다. 곧 정상이라는 게 하여튼 정비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맑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라이트 끄고 비상 깜빡이를 켜면 그 신호에 맞추어서 잔진동도 박자를 칩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얘도 끄면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글만 많아지고, 선생님 글 쓰시느라고 고생하죠. 저 읽느라고 고생하죠. 정차 때 핸들을 살짝 꺾으면 RPM이 상승해서 잔진동이 줄어들고 핸들을 돌릴 때 RPM 보상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 이거는 정상적인 행위인 거고요. RPM이 올라와야 진동이 줄어든다는 걸 이제 아셨다. 간질거리는 진동도 그렇지만 열간 출발 시 동네에서 잘 들리는 간헐적 미세한 경운기 노킹음, 그 비슷한 소리가 걱정입니다. 그랬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출발시니까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가속 노킹이라고. 엑셀 페달을 밟을 때 노킹. 이겁니다. 이거는 노킹이고요. 정비 잘 됩니다. 그리고 주행시 아무 문제, 당연한 거죠. 주행시 문제 있으면 안 되죠. 미션 락업도 잘 들어갑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요. 좀 고민스럽겠습니다. 이거는 쭉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좀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을 주신 의미가 뭡니까? 우리 선생님, 보여주실 부분을 확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여줘야 돼. 계기판을 보여줘야 돼.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하던가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넓게 해서 보여주시고 계기판은 조그만하게 보여주시면, 이거를 제가 전체 화면으로 키워서 봤어요. 그래도 보는데 불편했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시면 우리 선생님 눈에는 보여도 보는 제3자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영상이라면 올리지 않는 게 낫다. 괜히 영상을 판독하려고 고생만 했습니다. 눈만 버릴 정도로 됐었고요.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 자동차의 문제점. 선생님, YF 소나타 LPI 2.0 열간시 잔진동 이거 정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 이거 하나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는데 선생님은 제 유튜브 영상을 안 보셨을 테니까, 우리 선생님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AFR 공연비 불량입니다. 전기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전기.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 B 플러스의 전압의 세기가 얼마가 되는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B 마이너스입니다. 역시 전기편이고요. 배터리 마이너스의 전기량이 얼마가 되는지, 곧 전압과 접지 전압을 다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플러그입니다. 플러그의 갭, 간극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거는 뭐 여기다 분류하지 않고 여기다 넣겠습니다. 에어프로우 센서와
곧 맵 센서와 연료의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맵 값입니다. 선생님 자동차는 맵 센서가 있으니까요. 맵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 맵 데이터가 정상보다 높습니다. 높다. 그러면 정비사님한테 뭐 제 차가 맵 센서 값이 높다고 하대요. 왜 그런지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비사님의 자존심 때문에요. 누가 그러는데 제 자동차에 공연비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 공연비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한번 진단해 보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젝터 연료 분사 상태가 분사량이 정상인가 이걸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맵 센서 값이 정상이라고 치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겠습니다. 100이라고 치고 연료는 1이라고 봤을 때 현재 제가 지금 보는 눈은 이 100이 아니라 110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말로 100이라면요 연료 분사량이 1이 아니라 0.9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곧 이렇게 봐도 공연비 불량이요, 이렇게 봐도 공연비 불량입니다. 결국은 공연비가 불량인 상태에서 지금 엔진이 가동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기는 배터리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조금 값어치가 나가는 진단기를 이용해서 진단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정비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계측기의 멀티미터를 이용해서는 배터리 충전 전압이 정확한지 않고 접지 전압은 제일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아시는 곳에 가셔서 이렇게 제 자동차의 접지 전압이 얼마인지 측정해 줄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그걸 가능하다면 이쪽은 배터리 플러스 전압은 뭐 정확하게 측정 가능할 것이고요. 우리 선생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때 가령 13 내지는 14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가령 13.9 이렇게 90 내지는 14.21 이런 식으로 단위가 좀 다르죠.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를 이용해야만이 배터리 플러스 전압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파크 플러그 갭 게이지는 뭐 정비사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아마 하긴 제가 본 상당히 많은 분들은요 스파크 플러그 간격을 측정하는 게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정비사들이 사용할 때 쓰는 톱날로 꽂아서 적당히 뭐 벌려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던데요. 첨단을 가는 자동차 시절인데 그렇게 과거처럼 뭐 톱날로 간격을 측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톱날로 간격을 측정한다면 그분은 엔진 전문가가 아니라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정비사님들이 보면 저를 욕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서요 링크 하나를 넣어드릴 건데요. 바로 냉각수에 대한 얘기를 넣을 겁니다. 냉각수. 우리 선생님 자동차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냉각수 비중과 엔진의 성능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는 후반부에서 안내해드리는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자동차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냉각수에 대해서 등한시했었구나, 나는 참 잘 관리했구나, 이런 내용을 조금 아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5번째가 되죠. 위에서 언급을 안 했던 것 중에서 바로 엔진 오일입니다. OW30을 넣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거 HLA라고 합니다. 또는 MLA, Mechanic Lash Adjust MLA라는 거 있는데요. 이 부품이 잘 작동하는 오일을 사용해야만 공연비 AFR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잘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잘 작동하지 않은 엔진 오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 주입한 OW30짜리가 과연 이 부품이 잘 작동할 오일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직접 보지 않고는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것보다 뭐 0W30을 넣으면 괜찮을까요? 뭐 5W30, 40을 쓰면 괜찮을까요? 등등등. 또 어떤 분은 뭐 어떤 엔진 오일 첨가제를 넣으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묻던데요. 제가 만족스러워하는 곧 이들 부품이 잘 작동하는 오일은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뭔 오일을 넣으란 말이냐? 오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셔서 제가 진단해드리고 비교해드릴 때 직접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오시지 않으면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고요. 자동차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정비업체에서 그 업체의 정비사 분이나 기술자분,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을 때 HLA가 잘 작동할 오일이 뭡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선생님들 자동차를 정비할 자격 없으십니다. 그냥 뭐 빵꾸 났으니까 뭐 그다음에 하체 어디가 망가졌으니까 교환해주고 이런 분이지, 그분이 진정으로 자동차 엔진을 정비할 정비사는 아니다. 곧 그런 분들한테 차를 갖다 주시면 이거 갈아보자 저거 갈아보자 계속 순환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A 업체 가서 물었더니 이거 갈아보자, 아 그래요, 또 그걸 교환했어요. 그리고 출고해서 운행해 보니까 똑같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다시 B 업체로 갑니다. B 업체로 갔더니 다 갈았군요. 그러면 이거 안 갈았으니까 한번 갈아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진에 있는 부품을 모두 다 갈아요.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엔진에 진동이 온다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 선생님은 뭐 빠뜨렸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미미 바꿔볼까요? 해요. 엔진 밈이라는 걸 바꿔요. 엔진과 차체로 연결해주는 사이에 고무로 쿠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꿔도 안 됩니다. 결론은 진동, 그러면 미미부터 바꾸는데 선생님은 이상스럽게 다른 쪽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저는 엔진 밈이라는 걸 바꾸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밈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어 애들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진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엔진 옆에 붙어있는 산, 뭐 이런 뜻으로 엔진 마운틴인데요. 엔진 마운틴을 바꾸지 않아도 공연비나 배터리 전화, 스파크 플러그 갭, 냉각수의 비중, 그리고 배터리에 마이너스 접지 있었죠. 그것들이 정상이면 선생님 자동차는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주는 것이 곧 엔진 오일이다. 그리고 냉각수다.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 갭이다. 이제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그때는 O2 센서라고 합니다. 산소 센서 O2S라는 거 있는데요. 이 센서의 파형으로 진단이 가능한 겁니다. 산소에서 파형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요. 권영호 TV를 방문하는 분들도 정상적인 산소 파형이 뭔지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산소 센서 파형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차는 진동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만일에 선생님 자동차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때요? 파란 색깔과 파형과 빨간 색깔의 파형이 차이 나죠. 파란 색깔의 파형이 나오면 이것도 양호한 편인데 진동 큽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는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이 오르락내락 하는 거, 이런 모습이 나오면요, 자동차 정말로 엉망일 정도로 차 상태가 나쁩니다. 진동 무진장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세 가지 파형을 통해서 내 자동차의 산소세서 파형은 어떨 것인가, 이 정도는 한번 좀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혹시나 혼돈스럽다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전화 여기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017로 나가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카프로 클럽으로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기타 사항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엔진 오일의 중요성도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시간상 장시간 동안 촬영해 놓으면 리딩 시간이 작아집니다. 곧 여러분들의 시청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유튜브 정책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촬영을 길게 했다가 대폭 잘라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한 번 봤다고 다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두 번 더, 어떤 분은 7번 봤답니다. 7번 보니까 이해가 오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 제가 보니까 3가지, 4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했더니 잘못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요약을 해서 찾아내기는 했는데 잘못 제어를 했어요. 곧 그분이 스스로 정비를 하면서, 또 그분이 단골집에 가셔서 정비하면서 뭔가를 잘못했더라.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채널을 걸 더 보십시오. 그러면 더 압축이 될 것이고, 선생님 자동차에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빠졌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라고 전해드렸어요. 어제 만났던 분의 대화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엮어보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권영호 TV를 찾아오시는 첫 번째 오신 분께서는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
아니면 끝나는 무렵에 제 얼굴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영상 재생 중인 우측 하단에 보면 빨갛게 한 1cm 정도의 크기가 있는데요. 그걸 누르셔도 구독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를 누르라 했더니요. 영상을 한 번 볼 때 누르고 두 번째 똑같은 걸 열어서 볼 때 또 누르고,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열었을 때는 좋아요 한 번입니다. 두 번 열 때, 세 번 열 때는 좋아요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도 제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는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권영호 TV를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